자, 전표 수정까지 우리 같이 했죠? 이제 바로 이어서 우리 결산 파트, 이제 결산 파트하고 평가 파트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파트가 나왔네요. 결산 파트는 회계시험에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항목이기도 하죠.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요, 실무에서도. 자, 결산은 수동결산과 자동결산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프로그램에서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에서 수동결산, 이는 일반 전표 입력에서 날짜는 12월 31일 날짜로 여러분이 전표를 입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재무상태표에서 결산해야 되는 그 규정들이 있고요. 손익계산서에서 결산하는 그 규정들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수동결산에서는 보편적으로 여기 FAT 2급, FAT 1급에서는 손익계산서에서 전표 수정하는 문제들을 주로 많이 냅니다. 실제로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주로 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결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결산 자료 입력해서 해당되는 계정에다가 금액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자동 분기 처리하는 F3 전표 처리를 갖다가 눌러주시고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료 설명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이 문제는 수동결산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10월 14일 지급된 보험료, 10월 14일 날 지급됐대요. 보험료가 250만원 중에서 기간 미경과분, 이 기간이 미경과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날 250만원을 갖다가 지급을 했는데 이 보험료는 1년치란 말이에요. 그죠? 1년치인데 1년치 중에서 기간 미경과분이라는 것은 올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결산하는 거니까요.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기간이, 앞에 부분은 10월 14일부터 이날까지는 기간이 경과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1월 1일부터 다음의 것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 나오면 용어 때문에 헷갈려 하시던데, 기간 미경과분이다 그러면 내년분이에요. 내년. 그래서 이 내년분은 우리가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우리가 결산해서 제가 요거 손익의 이연 예상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문제, 이 회계상의 거래가 선불인지 후불인지부터 먼저 구분을 해보세요. 10월 14일 날 지급됐다고 하니까 얘는 선불 개념이죠. 그죠? 선불일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계정은 선급 비용, 이 계정, 아니면 선수 수익, 이 계정 두 가지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험료는 비용이에요? 수익이에요? 보험료는 비용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읽어보시고 여러분은 무조건 선급비용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시다는 얘기죠. 그럼 선급비용은 말뜻이 무슨 말뜻이라 했어요? 내년 거 미리 낸 돈이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죠. 그리고 얘는 자산 계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내년도 거 기간 미경과분은 182만 5천원이라고 얘기를 아예 해주고 있어요. 금액까지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분계를 하면 돼요? 차변에 내년도 그 보험료 미리 납부한 거 선급 비용 얼마라 그랬어요? 여기 나온 거 182만 5천원. 그죠? 그럼 대변에다가는요? 대변에다가는 여기 지금 보험료를 처음에 10월 14일 날 보험료를 납부할 때 보험료 250만원 이렇게 해놨다는 뜻이잖아요. 혹시 또 헷갈리실까봐 이것도 한번 분기를 해봐 드릴게요. 10월 14일 날 분기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은 차변에 여기 뭐 현금 뭐라 그러죠? 보험료를 갖다 지급할 때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 기정으로 250만원 1년치를 이렇게 냈었어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250만 원 이렇게 보험을 냈었는데 지금 12월 31일 날 우리가 얘를 갖다가 손익의 이연 처리 올해 것과 내년 것을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보험료 중에서 지금 이 기말에 결산상 이걸 정리를 안 해주면 우리 손익계산서에는 이 비용이 다 들어가겠죠. 얘가 올해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서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우리 손익계산서에는 올해 것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내년 거는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 거를 갖다가 보험료 이 비용 계정에서 내년 거만큼은 소멸시켜야 돼요. 소멸시키는 방법은 비용 계정이 차변 계정이기 때문에 이 보험료라는 계정을 대변으로 쓰면은 그 쓴 금액만큼 소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잔액만 올해 12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내년께 이만큼이니까 보험료 비용을 갖다가 이만큼 소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잔액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소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수익 같은 경우에는 대변이적 이자리니까 발생했을 때 대변에서 기록하죠. 수익은 소멸시킬 때 차변에 기록하면 그 금액만큼 여기 소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 주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12월 31일 날짜로 일반 전표 입력해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럼 요거 여기에 써 있는 이 분계를 12월 31일 일반 전표 입력해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날짜로 차변에 성급비용이라고 해주시고요. 금액은 182만 5천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험료 182만 5천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첫 번째 수행과제 여기 수동결산에 대한 건 마무리가 됐어요. 자, 두 번째 거 기말상품 재고액은요, 얘는 자동결산 항목이에요. 그래서 자동결산 항목은 결산자료 입력해서 입력해 준다 그랬었죠. 여기 보시면 어디 갔냐,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기말상품 재고액이라고 되어 있죠. 시험 문제가 이제 거의 바뀌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유,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라고 하는 얘기겠죠. 2,500만원 여기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 두 가지 자료 끝냈죠. 그리고 반드시 전표 추가 눌러 주셔야지 돼요. 전표 추가 누르면 결산 분기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네. 자동 분기가 되는 거예요. 숫자만 입력했는데. 그래서 12월 31일자로 조회를 한번 해보면 여기 결차, 결대 해가지고서는 자동 분기가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은 여러분이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결산 분기 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수행과제에서 수동결산, 자동결산 메뉴 이용해서 결산 완료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나중에 여러분 평가 문제에서 물어볼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반영을 해 주셔야지만이 조회해서 그 금액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찾을 수 있단 말이죠. 자, 여기 시키는 대로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조회,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단 여기 손익계산서 조회할 때 상단 키모음에서 추가를 이용해 가지고 손익대체분계 수행할 것. 이 손익대체분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12월 31일이 되면 1년 동안 발생했던 우리 수익 계정과 그 다음에 비용 계정 전체를 갖다가 우리는 다 소멸시켜요. 그래서 잔액이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걸 손익 대체분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발생했던 수익, 대변에 있던 거 차변으로 다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발생했던 비용, 차변에 있던 금액 전체를 대변으로 보내서 소멸시키면 잔액이 제로로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손익대체분기를 해야지만이 다음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계정을 다시 0부터 누적으로 그 금액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익대체분기 반드시 해 주셔야지 다음 해에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수익, 비용 다시 집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시키는 대로 여기서 얘기했던 거 손익계산서 클릭하셔서요. 12월로 조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 쭉 밑에 보시면 당기순이익에서 1억 5,240 이거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손익대체분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단기에 발생했던 이런 비용들 있죠? 얘네들을 다 대체해 주는 게 기능 모음에서 여기 추가라고 좀 되어 있잖아요. 이 추가를 갖다가 눌러서 전표에 25건의 데이터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까지 해주셔야 돼요. 손익대체분기가 끝나는 겁니다. 여기 문제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일반 전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 결차 아까 나왔던 그 분기 이후에 상품 매출 차변 대변 쭉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이렇게 여기 수익 계정은 상품 매출 이자 수익, 이 계정은 수익 계정인데 얘가 지금 차변으로 와 있죠. 요거 그죠? 차변으로 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급여는 원래 비용 계정인데 비용 계정은 차변에 있었던 건데 그 금액 전체가 다 대변으로 와서 1년 동안 발생했던 모든 수익과 비용 계정이 제로가 되게끔, 잔액이 제로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눌러보시면 손익계산서에서 손익 대체됐다고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시험 볼 때는 여기서 시켜주는 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만 따라서 해주시면 금방 끝날 문제죠. 근데 그 내용도 이렇게 반영된다는 걸 한번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가 다 됐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실무수행평가 62점짜리인데 요거 나오는 대로 한 번씩 쭉 같이 보면서 답을 찾아보자고요. 자, 11번 문제는 거래처 등록 조회해달래요. 거래처 등록 처음에 이렇게 했던 거죠. 자, 여기에서 거래처별 기본사항과 추가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달래요. 거래처별 기본사항, 추가사항. 기본사항은 여기 있는 거고요. 추가사항은 여기 있는 거예요. 있죠? 자, 거래처를 좀 봐야 될 텐데, 여기 첫 번째 보기에는 120번의 금강악기라고 되어 있죠. 20번의 금강악기 여기 있네요. 그죠? 금강악기 대표자 전영아이다. 만든 거죠. 그다음에 123번 레몬 트이앵글 같은 여기 레몬 트이앵글의 담당자 이메일 주소는 수진이라고 되어 있죠. 이메일 주소는 기본사항이 없고 추가사항이 있어요. 추가사항에 수진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맞네요. 세 번째 98005 금융거래처네요. 98005 우리가 아까 입력했던 거예요. 여기 하나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좌번호 527 910004 2456 맞죠? 이것도 맞네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하나은행 보통예금 당좌예금이에요. 우리 아까 여기 예금의 종류 보통예금이라고 해놨었죠. 여기 4번이 옳지 않은 답이네요. 그죠? 옳지 않은 복이다. 그래서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 거래처 등록에 관련된 거 하나 끝냈고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 달래요. 그럼 거래처 원장은 장부에 여기 거래처 원장 있죠?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이래요. 외상매입금. 그러면 엔터 치면은 전체 거래처가 다 나오죠. 이 거래처 중에서 외상매입금 잔액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얘도 마찬가지로 한강종합악기라고 되어 있어요. 한강종합악기 여기 잔액 있죠? 잔액은 566만 5천원 맞네요. 세로막기 바로 밑에 있네요. 1451만원 이것도 맞네요. 승윤악기 여기 있죠? 승윤악기는 1100만원 이거 틀렸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승윤악기가 되겠고, 네 번째 골드악기는 245만원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잔액은 3번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얘도 마찬가지로 거래처 원장에서 이번에는 10월 말, 요 여러분 날짜 주의하셔야 돼요. 10월 말로 조회를 해달래요. 기존 거래처 원장은 똑같고요. 그래서 10월 31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정은 거래처 원장에서 성진빌딩의 임차보증금을 물어보고 있죠. 임차보증금 아까 얼마 했었어요? 1000만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962번 코드번호 입력하시고요. 그다음에 거래처는 여기 지금 성진빌딩 찾아서 해도 되겠지만 F2 눌러서 그냥 다 줘야 몇 개 안 될 테니까 성진빌딩 여기 있네요. 잔액은 1000만원이 아니라 지금 6500만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성진빌딩에 여기 임차보증금 잔액은 6,500만원이라고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똑같이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해달래요. 이번에는 12월 말 카드사별 미지급금 잔액으로 여기도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봐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날짜를 12월 31일로 해주시고요. 여기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이라고 되어 있죠. 253 미지급금. 거래처는 엔터 다 쳐면 되겠죠. 시험 문제에서는 거래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엔터 다 쳐서 전 거래처 다 불러와도 찾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자, 국민카드 잔액 볼까요? 국민카드 잔액 497만원. 이거 옳지 않네요. 그죠? 옳지 않은 거는 국민카드 497만 6천원이었어요. 요거 틀렸고요. 신한카드는 405만 6천원. 신한카드 요건 맞죠? 그 다음에 BC카드는 잔액 없고요. 그 다음에 삼성카드는 654만 3,200원 맞죠? 그래서 요 문제는 국민카드의 잔액이 틀린 거네요. 자, 여기까지가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달라는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분기장을 조회해달라고 하네요. 거래처 원장 요는 지워버리고요. 자, 분기장은 여기 있어요. 그죠? 자, 분기장을 조회하시는데 단기의 전표 중이라고 했어요. 단기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단기의 전표 중에서 전표 일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가 아니라 요 일반이라고 해놓고 선택은 입금이라고 되어 있죠. 선택은 입금. 그래서 입금 전표 건수는 다 몇 건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이렇게 조회하게 되면은 여기 건수, 여기에 해당되는 입금 건수 총 나와 있는 거 있죠. 몇 건이라고 나와 있나요? 16건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다가 16건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16이라고 치면 되신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분기장 조회해 보셨고 이번에는 총계정 원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총계정 원장에서 답을 해달라는 얘기였으니까요. 총계정 원장 여기 있네요. 클릭해 주시고요. 자, 총계정 원장 이것도 단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단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이라고 되어 있죠. 기존 과목 251번만 조회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외상매입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외상매입금은 부채 계정이기 때문에
여기 대변이 자기 자리예요. 그래서 정기월 된 거 제외하고 1월부터 12월 중에서 그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달은 몇 월 달인가요?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1020만원 증가한 9월 달. 그죠? 9월 달이 가장 많은 달이네요. 이렇게 찾아서 9월이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는 예적금 현황을 조회해달라고 하네요. 정부에서. 예적금 현황은 자금 관리 있죠. 예적금 현황, 여기 두 번째 보이시나요? 예적금 현황 클릭하셔서요. 12월 말 현재로요. 12월 31일 현재로 예적금 현황 잔액을 보도록 하자고요. 이번에는 오른 걸 찾으래요. 자, 국민은행 여기 있죠. 국민은행 잔액은 2,134만 6천원. 틀렸죠. 그 다음에 농협은행의 잔액은 1,600, 이거 틀렸죠. 그 다음에 신한은행 잔액은 677만 4천원. 이것도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신협은행 5만원. 신협은행 5만원. 제가 요거 문제 입력하다가 아까 요거 신한은행 요게 좀 금액이 잘못됐나 보네요. 제가 요거 잠깐 멈춰놓고 제가 거래처 지금 신협은행하고요 신한은행하고 거래처 입력을 은행을 갖다가 착각해서 잘못 입력한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까 문제에서 우리 유무형자산 구입할 때 유무형자산에서 지금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금 이체했다고 지급했다고 해놨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10월 25일 거 입력한 거 자료를 보니까 보통예금 해놓고 신한은행이 아니라 신한카드로 해놨어요. 잘못했죠? 얘를 이렇게 실수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한단 말이죠. 보통예금 계좌로 이렇게 바꿔주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예적금 현황을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됐죠? 됐네요. 그죠? 그래서 그 문제와 제가 거래처 잘못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잔액이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보시게 되면은 여기 신한은행 보통예금에 대한 잔액이 요 금액 옳죠? 17번의 문제에 대해서 여기 신한은행 이게 잔액이 맞아요. 신협은행 5만원, 요건 100만원 틀렸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거래처를 잘못 입력했기 때문에 잔액이 틀렸던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학기전액 시산표 조회를 해달라고 문제에서 요구하니까 학기전액 시산표 여기 바로 있죠. 학기전액 시산표 클릭하시고요. 12월 말이라고 그랬어요. 얘도 12월 31일 날짜로 조회를 해 놓으시고요. 여기 유형자산이라고 나와 있네요. 유형자산 여기 있죠. 유형자산 계정 중에서 잔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 코드 세 자리를 입력해 달래요. 자, 유형자산에는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유형자산 중에서 잔액이 가장 큰 금액은 2,700만원 비품이에요. 그죠? 비품. 근데 비품이라고 쓰려고 하다 보니까 코드 번호를 입력해 달라고 하니까 코드 번호를 써줘야 되는데 저는 코드 번호를 어지간한 건 다 외우고 있으니까 212번이 이 비품인 코드 번호인데 여러분이 이걸 찾으려고 하면 일반 전표 또 등등 계정 과목 코드 번호 거기 가서 비품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기능 모음에 여기 계정 과목 코드 보기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누르시게 되면 요 옆에
코드 번호가 이렇게 쭉 떠요. 이걸 보고 212번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요 기능을 사용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면 문제라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로 보도록 하죠. 19번 문제는 손익계산서에서 질문을 하겠대요. 손익계산서 클릭을 해주시고요. 단기에 발생한, 그러니까 단기라면 12월까지를 얘기하죠. 거기에서 복류생비 금액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그럼 복류생비 찾아서 답을 해주면 되겠죠. 자, 복류생비 여기 있네요. 복류생비 3,274만 8,100원 이라고 여기다가 답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손익계산서에서 똑같이 단기죠. 발생한 접대비는 얼마요? 물어보고 있어요. 접대비는 이거네요. 그래서 1,711만 4,500원 요거를 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손익계산서에서 단기에 발생한 판관비에서 계정 금액별로 옳지 않은 거, 이번에 옳지 않은 잔액을 찾아보래요. 차량 유지비라고 되어 있죠. 다 볼 수 있을라나?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겠네요. 자, 차량 유지비는 659만 4,200원 맞네요. 운반비는 요 밑에 있고요. 70만 4,000원. 이게 틀리네요. 그죠? 옳지 않은 것은 운반비고요. 도서인쇄비는 바로 밑에 38만 8,000원 맞죠? 소모품비도 400만원 맞죠? 자, 그 다음에 단기에 발생한 보험료 금액 얼마냐요? 보험료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다. 그죠? 보험료는 얼마라고 써주시면 돼요? 677만 1,000원이라고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기에 발생한 상품 매출원가는 좀 위로 올라가야겠네요. 상품 매출원가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죠. 단기 거라니까 요걸 봐주시고요. 금액은 얼마라고 써주시면 돼요? 1억 9,671만 5천원 요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이번에는 임차료 금액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것도 단기 거죠. 임차료는 여기 있네요. 임차료는 1,225만원이라고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이제는 손익계산서는 끝났고 재무상태표를 봐달라고 하니까요. 재무상태표 클릭을 하시고요. 재무상태표 여기 보면은 3월 말이라고 되어 있죠. 3월로 이거 여러분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월 구분 잘못하셔갖고 틀리는 경우 많더라고요. 어렵지도 않은데. 자, 재무상태표 3월 말에서요. 미지급금 잔액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미지급금은 부채 계정이죠. 좀 내려가서 여기 미지급금 잔액은 820만원이네요. 그죠? 요거 써주세요. 그 다음에 선급금 이번에는 8월 말 현재로 물어보고 있어요. 얘를 8월달로 바꾸시고요. 선급금 아까 우리 계약금 내준 거 있었겠죠? 192만원이라고 잔액을 써주시면 여기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월 말로 가수금을 물어보고 있어요. 10월 말로 가수금은 부채예요. 여기 가수금에서 1,000만원 여기 1,000만원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2월 말로 물어보고 있어요. 12월 말로 선택하셔서 선급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선급비용은 자산 계정이에요. 선급비용 계정은 235만원이라고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 금액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무형자산 아까 우리 소프트웨어 때문에 물어보는 것 같으네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무형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개발비 합쳐서 1,500만원이 여기서 질문하는 무형자산의 합계 금액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에서 자본금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재무상태표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 여기 자본금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금액 있죠. 이 손익대체 분계를 해주셔야지 이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477 이거 나온 거 이거밖에 없네요. 그죠? 요게 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는 여기 30번까지 요 문제고요. 다음 문제를 보시게 되면 회계 정보 분석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즉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1년 동안 작성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비율 분석을 해서 그 회계 정보를 분석하는 이런 방법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일반 이론 시험 문제에서는 일반 회계 이론 시험 문제에서는 이 재무상태에서 당좌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좌 비율 분석에 대한 공식 요것도 다 암기를 해놓고 암기해 놓은 상태에서 이 답을 찾아야지 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당좌 비율이라는 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걸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려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공식은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얘를 당좌 자산이라든지 유동부채라든지 우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프로그램에서 어떤 숫자를 여기다 갖다가 찾아서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물어보는 것이니까. 자, 재무상태표에서 당좌 비율이란 유동자산 중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당좌자산으로 이런 말 나오는데 뭐 당좌자산이다, 유동자산이다, 영업이익률이다, 손익계산서에서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재무상태표를 정확하게 암기해 놓지 못하시면 이 당좌자산이 뭐가 당좌자산이라는 걸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고 말도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저희 이제 꼭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시험 문제는 FAT 1급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의 이 회계정보 분석은 단기 게 아니라 정기 거예요.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고 정기말 당좌 비율 계산하라 그러는데 계산하는 방식은 상당히 간단해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계산기만 몇 번 두들기면 이 두 문제 점수로 8점이에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고 이걸 틀리면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따기가 무지무지 어려워진단 말이죠. 자, 여기 다른 거 이런 내용 잘 이해를 못해도 괜찮으니까 하는 방법만 잘 배워보세요. 당좌 비율이라는 거는요. 여기 당좌 유동부채 분의 당좌자산도 있죠. 여기는 분모, 분자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그냥 숫자만 갖다가 쓸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에 보시게 되면 여기 당좌자산이라는 거 어디 얘기를 하냐면 바로 요걸 얘기해요. 당좌자산. 그 중에서 단기 게 아니라 어디 거? 전기 거 여기서 그 금액을 써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당좌자산 416300 그거를 여기다가 써줄 거예요. 제가 이따가. 그 다음에 유동부채 있죠. 유동부채는 조금 내려가셔서 여기 나와 있는 유동부채라고 되어 있는 그 항목이 있죠. 여기서 이 금액 전기거 181600 이 숫자 있죠. 요거를 제가 분모 자리 밑에다가 써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렇게 쓰여진단 말이죠. 여기는 당좌자산은 아까 416 300 000이었었죠. 유동부채는 얼마였었냐면 181 600 000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갖고 숫자를 찾은 다음에 떠 놓으신 다음에 계산기로 이제 누르시면 돼요. 계산기를 들고서 위에 분자 숫자부터 누릅니다. 416 300 000 눌렀으면 그 다음에 이거 눌러야 되는데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주는 거여서 나누기를 누르셔야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누기 181 600 000 이렇게 누르세요. 그리고 는 하면은 숫자가 2.292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 100분 누르면 아직 만들기 전이에요. 그거 누르면 2.292
292-400-8812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끝에 곱하기 100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게 되면 100분율로 표시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 229.24008811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문제에서 단 소수점 이하는 버리라 그랬단 말이죠. 소수점 이하를 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게 되면은 여기 229 요거만 나와요. 그죠? 여기서 해당되는 답은 229% 이렇게 된단 말이죠. 되게 간단하죠? 이거 누르기만 찾아서 그 금액을 찾아서 계산기 누르기만 하면 답은 금방 나와요. 무려 4점짜리예요. 밑에 끝까지 하면 8점짜리. 순서는 첫 번째로 뭐부터? 분자부터 계산기로 누르시고 그 다음에 뭐한다? 나누기 하는 거예요. 나누기 여기 그 다음에 181 600 000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답이 여기 탁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한번 천천히 눌러보시면 절대 틀리지 않을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손익계산서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손익계산서도 여기 영업이익률이라는 거 이거를 구하라 그러는데 영업이익률이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기 거의 영업이익률 계산을 하고 되어 있고 소수점 이하 버리는 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 분자에 해당되는 영업이익은 밑으로 쭉 내리게 되면은 영업이익 여기 있죠. 여러분이 처음에 제가 이런 문제 설명할 때 손익구분 외우라고 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예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나오고 매출 총이익 이 금액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을 빼주게 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나오고 그다음에 소득세 되면 당기수익 난다. 이거 순서를 여러분들한테 기억해 두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죠. 자, 영업이익은 여기 있어요. 전기 거라 그랬죠? 금액이 얼마예요? 영업이익이 4,347만원. 이따가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 물어보겠죠? 매출액은 어디 있어요? 매출액은 맨 위에 있는 거. 여기 나와 있죠? 3억 원. 그럼 여기다가 제가 3억 이렇게 적어 놓을 거예요. 한번 적어서 또 계산기 눌러보도록 하자고요. 영업이익은 얼마? 4,347만 원. 이렇게 할 거고요. 매출액은 3억 원이라고 그랬죠. 자, 계산기 똑같이 한번 눌러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4,347만 원 나누기 3억는 0.1449 이렇게 나오죠. 거기다가 곱하기 100 해줘야 되죠.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게 되면 14.49 이렇게 나와요. 근데 소수점 이하는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소수점 이하 얘를 버리면 뭐만 남는다? 14. 요거만 남죠? 답은 여기 14번. 14%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평가 문제, 비율 분석 문제까지 다 마무리를 했어요. 여기까지가 올해 처음 시행된 제79회 FAT 2급 기출문제 풀이였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뭐죠? 80회 거죠? 80회 거 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